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스키밍을 하여라? Z 스키밍을 하여라. 어떤 방식이다? 첫 번째 문장 공략 들어가고 마지막 문장으로 체크하여라. 무슨 체크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얘기했던 메인 아이디어가 과연 맞는지 그것만 살짝 듣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Z 스키밍이라는 방법으로 내용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체크 될 수 있는 건 타이틀이 제공되는 시험이라는 거. 우리 토플리딩에서 이 타이틀이 자주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힌트, 팁이 될 테니까 무조건 받아 챙기셔야죠.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리딩 세 번째 유형, Academic Passage. 우리 함께 실전 문제를 놓고 썰을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영상 자료 미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셔서 보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Academic Vocabulary라고 해서 오늘 우리 실제 수업 시간에 다루어질 어휘부터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두 개만 좀 짚어드릴까 해요. 제일 먼저 여기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보이죠? Adapt. 이 adapt라는 단어는 실제 토플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단어와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단어가 3개거든요. 그 3개가 모두 토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단어 스펠링 자체는 이렇게 움직여요. adapt. A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adapt. E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adopt. 이렇게 O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A, E, O. 모음만 다르고 굉장히 구조가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본문에서 다루어질 단어예요. adapt라는 단어는 아마 잘 보셨을 거예요. 적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adapt 같은 경우에는 얘는 동사는 아니고요, 형용사예요. 형용사면서 이 단어가 쓰인다라면 그 지문 자체가 난이도는 그렇게 낮지 않을 거예요. 이 단어는 숙련된 또는 세련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O가 들어가 있는 adopt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동사이면서 이 단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법안 같은 걸 채택하다, 방법 같은 걸 채택하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 이번 달에 강아지 한 마리 입양했어 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입양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이 adapt라는 단어와 adopt라는 단어는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어휘인데 그만큼 많이 쓰이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토플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맥을 좀 확장하시면 좋냐면, 적응하다라는 뉘앙스 어떤 교과목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생물학이라는 패턴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학과 관련된 지문이 터졌을 때 adapt라는 단어는 안 나오면 심심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맨 마지막에 adopt라는 동사는 채택하다, 입양하다라는 의미 중에 토플에서는 채택하다라는 뉘앙스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특히 problem and solution 구조가 많이 나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죠. 그 솔루션과 관련된 결정하는 단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그리고 굳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더 추천을 해드렸던 건 이 중간에 E가 들어가 있는 adapt라는 형용사인데, 이 단어의 동의어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박또박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또박또박 발음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sophisticated. sophisticated.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똑똑한 지식인들을 우리가 소피스트라고 많이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실제 기원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sophist에서 만들어진 sophisticated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세련된 어떤 사고와 말을 한다. 세련된다라는 게 능숙한 숙련공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보니까 숙련된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철자까지 또박또박 쓰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이유가 유형 1번 문제가 complete the words 이미 우리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 문제가 철자 하나하나 블랭크를 넣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단어 자체에 실제 TOEFL vocabulary 문제로 자주 나왔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결은 유지가 될 것 같고 거기서 많이 나왔다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루게 될 adapt라는 단어 한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봐 드렸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보자 라고 했던 것 중에 여기 circadian rhythm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이 단어도 철자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건 아닐 수도 있지요. 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출제자가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했다라면 이런 단어도 안 나오리란 법은 없어요. 왜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토플 문제에서 늘상 많이 나왔던 단어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단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역시 또박또박 한번 적어볼게요. circadian rhythm이라고 하면 일단 그룹핑의 타이틀이 될 수 있는 단어 하나도 같이 가져가자라고요. 요즘 나 바이오리듬이 좋지 않아 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이오리듬. 자, 실제 생물의 어떤 주기와 관련된 리듬이죠. 그 바이오리듬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수업에서 다룰 circadian rhythm 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지문에는 나오진 않겠지만 적어볼까요? circadian rhythm. 이렇게 circadian rhythm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 단어가 아카데믹 패시지에서 자주 등장했었던 아이들이고 그럼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거예요. 자, 이 단어 간단하게 구분을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물론 철자까지 완벽하게 적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외우셔야 되니까. 하지만 지문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혼동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둘 다 같은 맥락으로 많이 써요. 바이오리듬이니까. 그런데 지문이 조금 어렵다라면 이 두 아이를 굳이 나누어서 설명할 때가 많거든요. 보통 bird migration, 이 철새 이동과 관련된 지문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구분을 좀 해본다라면 이 단어 자체의 어근을 분석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circadian rhythm의 포인트는 이 D에 있어요. D를 보세요. 그래서 D에서 day를 연상하시면 돼요. day라고 하면 여러분들 몇 시간 있어요? 그렇죠. 24시간이 있죠. 그래서 24 hours 이걸 가지고 있는 게 one day잖아요. 그래서 circadian D가 들어가 있는 생체주기라는 뜻이고, 보통 24시간 생체주기와 관련한 대표적인 어떤 예가 있다라면 이런 거죠. jet lag, 시차와 관련된 패턴이 나오게 되면 보통 circadian rhythm과 관련돼서 어떤 지장이 있다, problem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여기 circadian 같은 경우에는 double N이 두 개죠. 그리고 그 앞에 A와 같이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단어 중에 annual, 매년 1년 주기의 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한번 적어볼까요? annua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1년 주기의, 매년 있는 뭐 이런 맥락이고, 여기서 또 만들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anniversary, 매년 하는 기념일 같은 경우에 anniversary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annual에서 나왔다라고 하니까 아까 제가 기간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1year, 1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실제 circadian rhythm 같은 경우에는 1년 주기의 라는 의미를 나타낸답니다. 그러면 circadian rhythm과 circadian rhythm이 굳이 구분이 돼야 된다 라는 문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ird migration 같은 경우에 이런 아이를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circadian rhythm이 많이 등장하는 지문은 migration, 이동과 관련된 문제이거나 아니면 생물학에서 reproduction, 이 번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circadian rhythm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리듬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 한 5번 중에 3번 정도는 circadian rhythm과 circadian rhythm을 그냥 하나의 의미 맥락으로 바이오리듬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좀 더 꼼꼼하게 이 부분을 알고 글을 썼던 어떤 논문자의 글이었다라면
구분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제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이 단어 꽤 외우기 까다로운 단어이기는 해요. 그래서 철자까지 외우는 건 여러분들 몫으로 돌려드리고 화면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 구분하는 방법은 D 확인하면 day 24시간, double N 확인하면 1 year 1년 주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단어 두 개를 굳이 한번 풀어봤던 이유는 이 두 단어는 기존 우리 토플 시험에서 거의 뭐라고 해요? 단골 조연처럼 늘 나오는 그런 아이였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단어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지문 읽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지문이 짧든 길든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스키밍을 하여라? Z 스키밍을 하여라. 어떤 방식이다? 첫 번째 문장 공략 들어가고 마지막 문장으로 체크하여라. 무슨 체크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이해했던 메인 아이디어가 과연 맞는지 그것만 살짝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Z 스키밍이라는 방법으로 내용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체크 될 수 있는 건 타이틀이 제공되는 시험이라는 거. 우리 토플 리딩에서 이 타이틀이 자주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힌트, 팁이 될 테니까 무조건 받아 챙기셔야죠. 거기다가 여기 단어에 굉장한 팁이 하나 들어갔어요. 여기 effect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effect라는 단어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건 결과라는 패턴이고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항상 원인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 결과 라인업인 경우에 토플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인 결과 패턴이 나왔다. 그럼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해 두는 게 여러분들 발빠르게 정답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될 거라는 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Urbanization 이라는 패턴 타이틀 나왔어요. 자, 앞으로는 우리 그냥 바로 U라고 부릅시다. 길게 발음하지 말고. 자, U가 우리의 타이틀 주인공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패턴의 Impact 뭐예요? 자, Impact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었다라고요? Effect. 그 단어가 어떻게 paraphrasing 되고 있죠? impact로 paraphrasing 되고 있어요.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bird population worldwide. 전 세계의 새의 개체수에 영향을 주고 있나 봐요. 까지 만들어지면서 첫 문장이긴 하지만 앞으로 읽어야 되는 모든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Urbanization이라는 게 하나의 subject인데 그 subject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 bird population과 연관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Z-skimming의 면목 끝까지 내려가 볼까요? 중간 내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한번 가봤더니 마지막 패러그랩에 conservationist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conservationist가 뭔가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고 are working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죠? mitigate the negative effect. 자, 지금 effect라는 아이가 우리 타이틀에서 제너럴하게 터졌는데 그 effect가 어떤 모양새인지 정확하게 방향을 만들어줬어요. 어떤 영향이죠? negative,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감이 왔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타이틀, 즉 subject가 뭐예요? urbanization. 그러면 그 아이가 effect를 주는 거예요. 어떤 effect예요? 부정적인, negative 합니다. 자, 어디에 주는 거예요? bird population.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패턴이 나왔는데 그냥 읽고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지 말고요. 제 패턴 입혀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는 걸로. 자, 이런 구획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랬죠. cause and result. 터플 자체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인 결과 나올 때 이 하살표 방향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게 reading이든 listening이든 상관없이 항상 메모를 해 둔답니다. 왜?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오늘 패턴은 urbanization과 관련된 주인공은요. 어떤 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향, 원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negative effect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앞으로 필기할 때 이런 거 많이 쓸 거거든요. 저는 플러스라고 하면 positive.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제가 메모했을 때는 네거티브. 이걸 간단하게 약어로 이렇게 쓴다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아무래도 시간 아끼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이펙트가 있고 마이너스 이펙트가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이펙트예요? 플러스 이펙트가 아니고 마이너스 이펙트, 네거티브 이펙트입니다. 까지는 안 들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네거티브 이펙트예요, 여러분들? bird, 새의 preparation, 새 개체수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정도는 메모를 해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노트테이킹이다 라고 했을 때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적는 거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메모를 해두시면 된다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하나를 더 할 것 같아요. 자, 3-9 메모. 리딩 실력을 본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싶다라면 아무리 짧은 지문이라도 이렇게 애노테이션에서 정리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결과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3개로 한번 줄여볼게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 무엇이었죠? urbanization 이라는 주인공이 터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잡았던 건 뭐죠? 원인과 결과를 잡은 거예요. 즉 우리의 주인공 urbanization이 자 bird population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줄 거예요.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을 확인해 봤더니 conservationist라는 단어가 뭐예요? 즉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변화에서 일단 좀 감 잡아 봅시다. 우리의 주인공 유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 마이너스 결과를 만들었어. 그럼 마이너스 결과로 끝날 수 있죠. 즉 problem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토플 지문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즉 problem and solution 이 구조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네거티브 리절트가 터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겠다. 그 솔루션과 관련된 패턴 찾아봤더니 여기 이게 efforts라는 맥락이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efforts가 복수로 쓰였다라는 말은 솔루션이 여러 개 나오겠다 이런 패턴이죠. 그러면 문제를 만들더라도 디테일 문제에서는 이 솔루션 문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문제를 만들더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과 관련된 빅 픽처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 urbanization이라는 타이틀과 bird population 그리고 핵심적인 의미 맥락 negative effect라는 패턴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움직이는 overview 하는 맥락과 이런 부분은 나중에 디테일화 될 수 있겠다라는 걸 감을 잡는 그런 팁이 되는 거랍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면 문제 절반은 못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 지로는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Z-스키밍 하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Z-스키밍을 하고 역시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Z-스키밍, 읽을 곳만 정확하게 뽑아서 gist를 잡는다. 이게 스키밍 하는 단계고요. 내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꼭 집어 그것만 디깅하는 보물찾기. 이 방법이 스캐닝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러기 위해선 일단 보물의 지도부터 찾아봐야겠죠?